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은 진짜 밀덕으로서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를 하나 갖고 왔어요. 바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입니다. 그냥 설레발이 아니에요. 진짜로 트럼프가 우리의 요청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고비 하나를 넘었어요. 드디어 이제 수건 사업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내 밀덕들이 감격에 맞지 않고 있는데 진짜 과연 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은 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락을 해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건조를 한다면 어떤 롤모델을 바탕으로 잠수함을 건조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 진짜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이 하이한 기분을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좀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라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경주에 와서 실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SNS에서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함 대신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급하고 장영실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대신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할 수 있게 내가 승인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 면전 앞에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아무래도 재래식 잠수함이다 보니까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승인해달라 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거를 하루 만에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는 진짜 국뽕이 아닐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인데, 혹시나 해서 이게 트럼프만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트럼프도 건조 승인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 상무부가 핵잠은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핵잠 건조하라 이거예요. 핵잠을 건조하되 미국에서 건조해라. 그래서 더블 체크가 돼 있어요. 진짜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미 상무부로서 공식적으로 핵잠수함 건조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정말 길고 긴 과정이었어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 밀덕짓을 한 지가 한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진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 건조해야 된다 이 얘기는 진짜 끊임없이 나왔어요. 정말 끊임없이 나왔는데 그동안 힘들었거든. 안 됐거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개정하면 우리도 핵잠수함 가질 수 있냐 하면서 막 맨날 설레발 쳤고 막 그랬거든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정말 기나긴 여정이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긴 여정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22년이 걸렸어요. 씨발. 2003년에 처음으로 이제 전담부서가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이제 철회 결정이 났고, 2016년에 응용연구 추진이 지시가 됐고요. 2017년에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이 기술 지원을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25년에 핵잠 개발이 드디어 승인이 났어요. 22년의 노력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만 미 상무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한다,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게 아니다,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 이거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이 자기네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걔네들이 맘 바꿔서 건조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떨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반은 알고 반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 있잖아요, 한화가 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역제안을 했잖아요. 마스가라는 걸로. 마스가가 뭐냐면 미 해군이 지금 현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이 지금 자기네 조선소 역량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대한민국은 조선업이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너네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원하고 투자하겠다라고 역제안을 걸었어요. 그게 마스가입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인가? 어쨌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 중 하나로 한화가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사서
한화의 기술력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 맞아요.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 맞는데 건조에 참여하는 핵심 인력과 자본은 한국 기업과 한국인입니다. 한화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하거든요. 지금 필라델피아에 벌써 이제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해놨고 투자 내역은 도크 2개, 암벽 3개, 블록 생산기지 만들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간 건조 능력을 한 척에서 20척으로 늘리겠다. 즉 20배로 늘리겠다. 이 소리거든요. 야구 빼면 다 잘하는 하나라고 하는데 요새 야구도 잘합니다. 다 잘해. 다 잘하는 한화. 왜 많고 많은 건조소 중에서 필라델피아일까? 필라델피아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건조소, 뭐 뉴포트도 있을 거고 로스앤젤레스 쪽에서도 건조를 해도 되잖아. 왜 하필 필라델피아 조선소일까?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 한화가 인수한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왜 건조하라고 했을까?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마스가가 진짜로 작동하기 위해서 확인차, 테스트용으로 한번 건조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빈말일 수도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관세 협상에서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려고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듣기에는 괜찮은 그런 감언이설을 던진 걸 수도 있잖아. 이 마스가가 진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건조하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다만 이제 필리조선소가 조선소 역량이 떨어졌는데 잠수함을 건조하게 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독 단 2개밖에 없어요. 잠수함 건조 시설부터 증축을 해야 되고요. 거기 핵 추진이니까 핵기술 관련 특수 설비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러면은 한국이 와서 조선소도 짓고 조선소 지은 다음에 잠수함도 만들어라 이 소리 아니냐. 이거 불공정하지 않냐. 하나 돈 혹은 한국 돈으로 다 하라는 소리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앞서 말했지만 마스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생각을 하세요.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가 애초에 관세를 낮추는 대신에 미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소리잖아.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에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본을 투입해서 인프라를 만들어주겠다는 소리도 된단 말이에요. 그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도 야, 그 마스가 프로젝트 진짜 되냐?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식의 작동도 된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콕 집어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은 건조 역량이 1년에 한 척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말만 조선소인 곳에 그 말도 안 되는 돈을 투자했다 약간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원래 이런 거 건조했던 그런 조선소입니다. 조선소 역량이 지금은 쪼그라들어서 1년에 한 척밖에 건조를 못하는데 원래 요런 거 건조하던 조선소예요. 아이오와급 2척 건조했고요. 노스캐롤라이나급 1척 건조했고요. 그리고 에식스급 3척 건조한 곳이에요. 이거 대형함만 포함한 거고 구축함, 중순양함 다 건조했어요. 건조 역량 자체는 존재하는 그런 조선소예요. 다만 미국의 숙련공들이 별로 없잖아. 원래 조선소는요 건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게 필요한데 사람이 제일 중요해. 근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건조를 못하는 거거든. 그런 곳에 하나오션 기술자 되게 많잖아요. 그 하나오션의 그 숙련공들이 가서 재건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한화의 이 공격적인 투자가 잘 되면 진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까지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추측한 얘기고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핵추진 잠수함 얘기 나올 때마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에서 필요 없다 이 소리가 아니라 건조를 하려면 사실상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데 미국의 허락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근데 무슨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하고 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냐. 약간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행동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미국의 행동이 핵으로 뭔가 장난치려고 하면은 무조건 막았거든요. 항상 미국이 그래왔어. 이거 2020년 기사인데 저는 이때 사실상 진짜 포기를 했어요. 이때 우리 특사가 가가지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설명했고 그리고 핵연료 도입을 타진을 했는데 미국이 대놓고 거부했어요. 군수용 핵물질 반출 금지. 이게 우리 국내법이다. 안 된다.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상 진짜 저는 이때 포기했습니다. 이때 안 돼. 우리 계속 재래식 잠수함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이제 AIP 성능 올리고
최대한 자망 시간 늘려가지고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2025년 10월 26일 불과 5일 전 기사예요. 이거는 알고 있었지만 기사를 갖고 올게요. 핵잠에 대해서 미국의 당국자는 일관되게 반대를 했어요. 진짜로 예전부터 반대를 했어. 굳이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서도 거절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 갖고 싶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핵 도미노가 벌어지거든. 지금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핵무기의 독점인데 한국의 부탁을 들어주면은 일본도 독일도 전 세계가 그럼 우리도 핵무장하게 해줘. 우리도 안보 위협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할 거 아니야. 내가 미국이어도 동맹국한테 핵 안 준다. 차라리 핵 우산을 제공하냐 마냐로 얘기를 하겠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일 전까지 제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제공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오케이 4달러 씨발 야 잠깐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냐? 오케이 4달러 아니 갑자기 잃어버리니까 뭐지? 그 금관 최면 어플 있나? 그 금관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체? 그 금관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여하튼 그래가지고 급물살을 탔잖아요. 심지어 이거 조선 비즈 기사인데 AP통신에 의하면 지금 미국 있잖아요. 영국, 호주에도 안 준 극비 핵잠수함 기술을 한국에게 공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핵잠수함 건조를 하는데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를 우리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국이나 호주, 흔히 말하는 파이브 아이즈에도 기술 이전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해줬다. 가슴이 웅장합니다 진짜. 진짜 국뽕이 찰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당사자인 해군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벌써 미쳐 계시고요. 어떻게 미쳐 계시냐. 일단 해군 공식 채널을 보면 Your 아이돌 찍찍 서브마린 해가지고 3시간 전에 올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해군 지금 초절정 상태입니다. 맛이 갔어요. 국감장에서 해군 참모총장이 말한 거는 어떠냐면 이제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났는데 그러면 언제 건조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대충 10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10년 걸릴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 필리 조선소가요 드라이독이 2개밖에 없고요. 심지어 이것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드라이독이 아니에요. 이 잠수함 건조용 특수 드라이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핵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그런 준비 과정까지도 생각을 하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10년 정도 걸린다는 말이 얼추 맞는 말이긴 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얼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 물론 이건 해군이고요. 해군은 예전부터 좀 보수적으로 잡아요. 우리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하나는 야 우리 핵추진 잠수함 시뮬레이션 돌려봤어 라고 말하는 거 보면 10년도 안 걸리는 것 같다. 근데 저도 10년도 안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앞서 말했듯이 지금 미국이 핵 추진 관련된 기술을 우리한테 공유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 건조한단 말이야. 진짜로 이제 기술 공유 최적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10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기술도 준비가 됐고 이제 건조도 승인 났고 우리 쪽에서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지가 엄청 명확하고 자 그래서 뭐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배치 2까지는 재래식이고요. 배치 3부터는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으로 공격 잠수함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4는 아마 고농축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농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도 저농축으로도 전력이 충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요새 미국도 저농축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제 그냥 추측일 뿐인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배치 3부터는 핵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서 보면 공격 잠수함이라고 했잖아요. 공격 잠수함이라고 했는데 이 공격 잠수함의 특징이 뭐냐? VLS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형 VLS가 없어요. 물론 최근에도 이제 공격 잠수함들도 VLS 비스무리한 거를 선수에 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격 잠수함에는 VLS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조금만 생각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 대통령이요.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재래식 잠수함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달라 라고 말했잖아요.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해야 돼. 추적 및 감시에 특화된 잠수함을 건조해야 돼요. 그러면 기동성에 방해가 되는 VLS를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화력 덕후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VLS가 삭제돼서 약간 좀 심심한 그런 잠수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한 겁니다. 님들 뛸 때 책가방 메고 뛰는 거하고 맨몸으로 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넣는다면은 그 해군 특수전 전단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걸 갖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롤모델을 뭘로 갈까? 쉬프랑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KSS-3 배치 3 있잖아요. 요거 국방장관하고 해군 참모총장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4척을 건조할 건데 5,000톤급 잠수함으로 건조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쉬프랑급이 5,000톤이에요. 물론 이제 해군에서 얘기하는 이 5,000톤이라는 게 수상 배수량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중 배수량 기준으로 하면 한 7,000톤에서 6,000톤쯤 될 것 같은데 쉬프랑급은 그거보단 약간 작아요. 수상 배수량이 4,500톤인가 그래요. 근데 왜 쉬프랑급이 롤모델로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쉬프랑급이 20% 정도의 전홍축이라고 안 하고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제가 이쪽 관련해서는 모르다 보니까 이 전홍축 우라늄이 아니라 전홍축 우라늄인데 그것보다 연비가 좋은 것 같아.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해서 30년의 잠수함 수명 주기 동안 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된대요. 잠수함 퇴역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10년에 한 번씩 오버홀 및 안전검사를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대충 쉬프랑급 정도 잠수함이 건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의의가 뭐냐? 쿨병 걸리신 찐따들이 핵잠수함 그게 뭐가 중요함? 우리나라 해역 주변에는 핵추진 잠수함 쓸 수 있음? 이라고 좀 그 쿨병 걸린 소리를 좀 하시는데 당연하겠지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건요 대한민국 안보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맨날 그 게임 체인저 소리 듣잖아요. 드론도 게임 체인저다, 챌린저 전차도 게임 체인저다, 맨날 게임 체인저라는 소리 듣는데 그거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고 이 핵추진 잠수함은 진짜 게임 체인저가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지. 핵추진 항공모함이 전력화되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일러스트에서는 핵추진도 있고 VLS도 달려있는데 간접적으로 우리 전투함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핵추진 잠수함의 특징은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압도적인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한 척으로 여기를 모두 커버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제 추정치입니다. 그냥 대충 그려놓은 거예요. 한 척으로 이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니까? 그럼 이 뜻은 뭐냐? 해역 방어를 할 때 더 넓은 해역을 방어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말했잖아.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기에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크다. 왜 한계가 크냐? 재래식 잠수함이 지속 항해를 한다고 했을 때 10노트가 안 돼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수중에서 무제한으로 20노트를 달린다니까?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시적으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적의 핵추진 잠수함, 특히 이제 중국이겠죠.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드디어 추적할 수 있겠죠. 이 뜻은 뭐냐? 더 넓은 해역을 방어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바다 밑에 더 넓은 해역을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 바다 밑에 안전 해역이 더 많아졌어. 이 뜻은 뭐냐? 수상함 입장에서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그림이에요. 자, 이만큼을 커버를 해요. 이만큼을 커버한다고 했을 때 이 안에 적 잠수함을 찾아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안전한 해역에서 수상함이 마음껏 자기 임무를 할 수 있겠지. 대잠 임무에 신경을 덜 쓰고. 이거는 엄청난 메리트인 게 우리 해군이 전통적으로 대잠 전력이 좀 많이 약하다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 하나 있어. 얘가 이제 대잠 임무를 수행을 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걸 거 아니야. 참고로 서해는 핵추진 잠수함 못 갈 것 같아요. 여기 수심이 워낙 낮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수상함 입장에서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 항공모함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바다 밑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잖아. 항공모함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렇잖아. 아군 잠수함의 대전 작전 범위가 넓으니까 적 잠수함 위협을 덜 신경 써도 되겠는걸? 혹시?
뭐 물론 이건 진짜 희망회로 불가능해요. 항공모함 건조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무리예요. 핵추진 잠수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면 대체 해군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항모 건조를 주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생각을 해봐. 이전까지는 재래식 잠수함을 써야 돼. 근데 그 상황에서 해군이 우리 항공모함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좀 쌉소리 하지 말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저도 쌉소리라 생각해요. 자, 전제가 바뀌었어. 핵추진 잠수함이 있는 상태야. 근데 있는 상태인데 우리 항공모함 이제 갖겠습니다, 좀 들어줄 만한 주장이 돼요. 왜냐면 항공모함을 건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항공모함의 능력을 풀스펙으로 사용을 하려면 항공모함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환경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항공모함을 건조한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핵추진 잠수함으로 일단 기반을 다져 놓잖아. 기반을 다져 놓고 난 다음에 항공모함을 이렇게 건조한다? 그거는 들어줄 만하단 말이야. 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항모 건조를 주장한 걸까?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하나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기존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가치도 올라가요. 뭔 소리냐면 이 도산 안창호급 그리고 장영실은 SLBM이잖아요. 단순하게 SLBM이 무슨 올라와서 그냥 발사 툭 하고 다시 잠수하고 이런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뭐 확인할 거 확인하고 뭐하고 VLS 발사하는 데까지 걸리는 이 과정이 꽤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적에게 발각되면 위험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한다면 이 핵추진 잠수함이 이 도산 안창호급이 있어야 되는, 이제 자리 잡고 시즈모드 하는 그 위치 주변에 탐색을 해가지고 여긴 없다 라고 한번 스캔을 해주면 도산 안창호급은 더 안전하게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잠수함의 가치도 올려버려요. 자, 여튼 결론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의 의의가 뭐냐? 첫 번째, 우리 해역에서 날뛰는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견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북한은 사실 엑세돼요. 북한은 사실 엑세되고 중국의 잠수함을 견제할 수 있다. 중국은요, 핵추진 잠수함 가지고 있습니다. 지들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가지지 말래. 양심이 없죠. 근데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 해역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를 찾을 수 있겠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중국은 우리 해역을 넘나들면서 작전하고 있을 거야. 지들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우리 해역 주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대잠 능력을 계속 한번 시험하고 있을 거야.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군 전투함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상승시켜줍니다. 자, 핵추진 잠수함이 아군 잠수함을 호위해서 SLBM을 더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발사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상함들의 대잠 임무 부담을 줄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항공모함 건조가 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했지만 항공모함 건조는 핵잠수함이 있다고 따라 들어오는 약간 그런 1+1 같은 게 아니에요.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따로 준비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전까지는 망상에 가까운 소리였는데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가 되고 취역을 했다면 정말 꿈이 아닐 수 있는 손에 닿는 목표로 변경이 되겠죠. 근데 다만 여기까지는 좋은 점인데 약간 세 번째는 걱정인 게 이게 동아시아의 건함 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핵잠수함 가진다 그러면 일본도 나도 가질래 라고 할 거란 말이죠. 실제로 일본 그 타이게이급 잠수함 개량형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개량형 잘 보면은 추진체계가 약간 미정 혹은 신세대 추진체계 약간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적혀 있어요. 자기네들도 핵잠수함 가지겠다 이거야. 물론 이제 해자대는 아무래도 우리의 우호국이다 보니까 조금은 뭐 그래 가져라 약간 요런 느낌은 들긴 하지만 중국이 이제 거기에 필 받아가지고 이제 더 지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히려 핵잠수함을 가지는 게 손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한 10%는 있어요. 90%는 핵잠수함 무조건 건조해야 되지만 10%는 이게 오히려 독배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약간은 들어요. 여기까지는 핵잠수함 건조 승인의 의의고요. 자, 지금까지는 희망 회로를 돌렸잖아요. 분위기 굉장히 하이하잖아요. 그쵸? 이제부터는 약간 컴다운하게 할게요. 당연하겠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제대로 건조하고 운영을 할 거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한미 원자력 협정 지금 협상 중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제철이 그리고 이제 농축우라늄 요거 만들 수 있게 허용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련된 사람들끼리 지금 계속 협상 중입니다. 협상장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단순히 이제 미국 행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만 개정을 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최종 관문 의회가 있습니다. 자, 원자력 협정입니다. 나라 간의 협정은요, 단순히 행정부끼리 그냥 서로 합의봤다 해서 협정이 아니에요. 협정이라는 건 그 나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모른단 말이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건조 승인으로 핵잠수함 건조에 물꼬를 튼 건 진짜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이걸로 이제 다 끝났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약간 맨날 시작인 것 같아. 약간 군대에서 보충대 들어가면 이제 시작이네. 훈련소 끝나면 이제 시작이네. 자대 배치 받으면 이제 시작이네. 상병 달면 이제 시작이네. 전역하면 이제 시작이네. 씨발 끝은 어디야 씨발. 어쨌든 이번 결과는요,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고비 하나 넘은 것 뿐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외교 및 협상에서 지금만큼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험난한 여정이 아직도 남아있단 소리예요.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컨텐츠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들 앞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뿅!